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또 하나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폭로라기보다는 사실 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아마 제보를 받고 확인 중이었던 사실이 지금 언론에 전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이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요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군 지원이라는 게 카투사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령인데 지금은 전역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원식 의원 측에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런 폭로를 했고요. 그 내용이 녹취로, 녹음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또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건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압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 대령이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압력이 여러 차례 오자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 그러니까 추첨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추첨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 추첨에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뭐 선발 과정이나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 점수 미달로 안 된 게 아니고 아예 추천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 추천 방식으로 했던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비역 대령이 내가 만약에 수사나 아니면 국회 증언 같은 것으로 연루될 경우에는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어떻게 됐는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그 시사점은 처음에 분류할 때부터 무슨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분류해서 좀 좋은 보직으로 가게 해달라. 흔히 얘기해서 미제 2사단이라는 것이요, 그 보병부대 뭐 이런 거 중심이어서 아마 카투사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육군하고 비교하면 카투사는 엄청나게 편한 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그렇게 좀 편한 정도가 덜 편한 곳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굉장히 편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당시 당대표였으니까 압력을 넣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추가로 폭로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아시지만 당시 장관은요 송영무 국방장관이었고, 국회 연락단은 국회에 검찰도 당시에 연락단을 파견할 수 있었고 파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부대도 대령급을 연락단 단장 뭐 이런 걸로 연락관으로 그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국회에서 민원은 전부 이 연락장교나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의원은 이 연락장교가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뭐 해드릴 거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국회에는 판사도 파견 나가 있고 검사도 파견 나가 있습니다. 경찰도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소통 내지는 청탁의 창구가 되었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 그러면서, 자, 추미애 아들과 관련돼서는 장관실에서, 근데 장관실이라는 거는 이 사람 얘기는 이 장관실이 그 추미애 장관 그 아들 휴가 미복귀 이와 관련해서 전화했던 사람이 무슨 보좌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가 있다는 보좌관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최모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 라인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국회 연락단에서는 중령 대령 정도가 제 밑에 부하들에게 전화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대령급인데 그 당시에 부하들한테 아이고 이게 전화가 이렇게 계속 추장관 측에서 전화가 옵니다 마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대 회의 때 부하 간부들에게 이건 너희들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 있었죠? 2018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월 달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통역병 파견을 받기 위해서 카투사에 그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영어가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통역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영어하고 토익 성적 뭐 이런 걸 보고 면접을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도 또 상당한 정도의 그 어떤 부정, 비리, 불공정 뭐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뽑았는데 이때는 하도 압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접 점수 같은 걸 높이 주면 당연히 거기에 그 선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압력을 넣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대령이 자기가 이 그대로 하면 이 압력을 받느냐 거부하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영어 성적이나 면접으로 뽑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이 사람을 이 서씨 추장관 아들을 당대표 아들이죠. 당시에 집권당 대표 아들입니다. 아들을 안 뽑아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추첨하자 차라리. 그동안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그동안 그 통역병은 추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게 뭐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뭐 통역병 파견 요청 뭐 이런 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그냥 추첨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문제 있으면 손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바꿨고요. 근데 때마침 또 이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했는데 제비뽑기에 뭐 압력을 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뽑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탈락을 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대령은 자기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먹혔다. 왜냐하면 이 압력을 자기가 거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거부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당시 2018년 2월 동계올림픽 때 65명을 선발해서 통역병으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통역병이라는 게 왜 이렇게 꼭 가야 되는 거냐? 이거는요, 잘 아시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굉장한 고스펙입니다. 카투사에서 통역병을 했다. 카투사 그러면 흔히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실제 영어 잘합니다. 카투사 출신들 영어를 그러니까 읽는 거, 리딩은 뭐 그다지 잘 못할 수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통역, 그러니까 생활 영어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잘 아시지만 옛날에 6.25 때 카투사가 아니고 그냥 미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 후에 영어 교사로 많이 됐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영어 꽤 잘합니다. 공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영어 꽤 잘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하고 같은 출입처에 과거에 있었는데 외무부 같이 출입했었습니다. 근데 카투사 출신이더군요. 그래서 카투사 출신들이 영어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데 그중에 통역병으로 있었다? 이러면 더욱더 영어에 관한 한 그건 남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 이런 정도의 고스펙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좋다. 이런 것이고 그 통역병으로 선발돼서 약간의 훈련을 할 텐데 그 훈련하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또 뭐 완전 평창 동계올림픽 구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편한 자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이 자리에 보내려고 청탁을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당시 집권당 대표도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미수에 그쳐 이 사람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집권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그 계획이 미수에 그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이 당시에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거 위반이 될 소지가 매우 높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자, 외압이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특혜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은 통역병 선발을 압력을 넣어서 성사시키는 정도가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군대를 빼주는 게 아니라 영어 쓰는 사람들이 가서 경력을 쌓게 해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안 됐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출범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자기들의 고유 브랜드인 양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려고 시도했다가 그 해당 그 대령의 아이디어로 그게 미수에 그치자 그거 별거 아니다. 결과적으로 안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청탁금지법이 청탁했다가 안 되면 처벌 안 받습니까?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송영무 당시 장관은 저는 아는 게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추미애하고 저는 안 적도 없고 서 씨와도 안 적도 없고 보고받는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장관은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장관이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송영무 전 장관은 아마 알면은 그냥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몰랐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이 밑에 장관실에서 거기다 전화하거나 이러면은 장관한테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쪽에서 이러이러한 부탁이 있었는데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보고 안 하고 그냥 장관실에서 장관실에 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통화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송영무 장관이 몰랐거나 기억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송영무 장관 쪽을 조사할 일이 아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첫 번째. 이거는 군 통역병이 워낙 고스펙이기 때문에 이걸 청탁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하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은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휴가 미복귀 문제가 불거진 게 2017년 6월 말입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는 통역병 선발 문제 가지고 엄마 찬스를 쓰려고 했다. 썼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이죠. 그러면 과연 아들 문제에 관해서 이런 청탁 외에는 없었던 것인가 하는 추가 조사의 필요성 같은 것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국방부 라인도 보면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 국회의원의 보좌관 라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자, 추미애 의원의 당시 보좌관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청탁을 여기저기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행정관으로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서 일하기 시작한 게 지난달이라고 합니다. 8월달. 그러면 이것도 의심스럽죠. 이 수사가 본격화되고 보좌관으로 뭔가 이게 좀 좁혀지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사람을 영전시켜 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그것도 조사해서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